공항을 가득 채운 경찰과 바리케이트,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선 수천 명의 시위대.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예고 없이 이슬람 7개 국가 국민의 입국이 거부되고 구금되자 시위자들이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다. 입국이 거부된 수십 명의 탑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당국의 결정을 기다려야만 했다. 1 a.m. All right. So, alhamdulillah, some people have been here now for 9 hours, 9 hours. May Allah reward all of them.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전격적이었다. 지난 27일 이란과 이라크를 포함한 이슬람 7개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전면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다. Is the government prepared to implement the immigration executive order that you issued yesterday? Totally. And is it a Muslim ban? Totally. It's not a Muslim ban, but we're totally prepared. It's working out very nicely. You see it at the airports, you see it all over. It's working out very nicely. And we're going to have a very, very strict ban, and we're going to have extreme vetting, which we should have had in this country for many years.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행정명령이 발동되자마자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는 입국자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까지도 혼란 속에 빠졌다. Are the Border Patrol agents giving you anything? Any information? No information. And you're going to go out and talk to the crowd? I'll do anything to get my mom. My family member is supposed to arrive this morning. She's being held detained after 4 hours. Reason is because she has an Iraqi passport, and with the executive order, Iraqis, one of them, they cannot come into the States. So I've been serving the military for 11 years. I was born in Iraq, raised in New York City, so America is my home.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반발은 이어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눈물로 반이민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He helped our American soldiers translate. This executive order was mean-spirited and un-America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I noticed Chuck Schumer yesterday with fake tears. I'm going to ask him who is his acting coach. 공화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I think the effect will probably, in some areas, give ISIS some more propaganda. 혼란과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미국 사회 전역에서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반이민 행정명령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Oh, I think it's really terrible. It's un-American, it's unconstitutional, and it has to be revoked and changed. 정치권과 미국 시민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와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선언했던 멕시코하고의 국경 장벽 건설이나 또 TPP 탈퇴 이런 결정 때보다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의 파장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미국 전역에 지금 뭐 벌집을 쑤신 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시민들이 연일 그냥 항의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버지니아주,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뉴욕, 그리고 워싱턴주 같은 주의 법무장관들은 이 행정명령이 위헌 요소가 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무부 직원들 한 7,600명이 있는데 이 외교관들 중에 1,000명 가까이가 반대하는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고 굉장히 이제 분열 양상이 심해지고 있죠. 네. 근데 뭐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꿈쩍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강하게 이런 반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제 법무장관 지금 대행이라는 셀리 예이츠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를 했거든요. 수시간 만에 해고되어 버렸습니다. 경질시켰습니다. 마치 우리 리얼리티 쇼에 왜 그 You're fired 하는 장면을 그대로 연상시키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의 외교관들이 반대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존 스파이스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나가라. I think that they should either get with the program or they can go. Hold on. This is about the safety of America. 네, 이번 행정명령이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에 당장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 분위기인데요. 사업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기업적일 것이다. 그리고 규제 철폐를 약속했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는데 사실 이런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많은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글로벌 기업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들이 2,000명 정도가 나와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7억 원에 되는 이민자 구호기금을 내놓겠다, 조성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는 난민들 10,000명을 고용하겠다. 일종의 이렇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이 실리콘밸리의 이민자들이 37.4%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없다면 사실 실리콘밸리가 과연 지금처럼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인데 또 외국에서 투자할 때 만약에 내가 미국에 투자해 놨는데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공포감이 든다면 미국에 투자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당장 긴장했고 이게 월가로 번졌고요. 그다음에 이 전통적 제조업체나 아니면 소비재 업체 같은 경우에 이거 정말 이대로 가다간 정말 우리 미국에 큰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에 휩싸인 거죠. 네. 제가 보기에 이번 행정명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거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사실 중국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고 뭐 경제력, 군사력 면에서 증강을 해왔지만 그래도 전 세계의 어떤 리더라면은 미국이고 이걸 넘보지 못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이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 외에도 미국만이 가진 어떤 그런 매력, 이미지, 그렇죠. 국격, 뭐 이런 거 스포츠, 문화, 예술 다 포함하는 어떤 국격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어떤 가치 이런 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번 그렇죠.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이게 거의 뭐 박살이 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고 실망감도 크고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 파워가 급격하게 손상이 되면서 미국이 좀 많이 가라앉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미국으로 가려던 수천 명의 이슬람 7개국 출신 승객들이 출국을 하지 못한 채 공항에서 발이 묶인 것이다.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탑승을 거부당하는 승객들도 속출했다. Actually, I'm working on a reunification case. My wife and my son in United States. My son has US, American nationality, and we are waiting this moment since 2 years. Finally, when we got the chance, they prevent us as Syrian passport holder to travel.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 영국에서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반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열린 가운데 영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공식 방문을 막아달라는 청원서 서명자가 170만 명을 넘어섰다. 메이 총리는 미국의 일이라며 비판적인 언급을 피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분열적이고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정상들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Der notwendige und auch entschiedene Kampf gegen den Terrorismus rechtfertigt in keiner Weise einen Generalverdacht. Et quand il refuse l'arrivée de réfugiés, alors que l'Europe a fait son devoir, nous devons lui répondre. 유럽의 강력한 반발은 예정된 일이었다. 시리아 내전 이후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무책임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란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써 해빙 무드였던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 امروز زمانی نیست که بین ملت‌ها دیوار کشید
یادشون رفته است. 네, 전 세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이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인데요. 사실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현재 난민 테러 사태에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너네들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갖고 중동 질서를 무너뜨렸고 사실상 그리고 사실 그 공백을 틈타고 IS가 창궐을 한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럽은 가깝다는 이유로 뭐 테러도 정말 자국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난민도 사실은 뭐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미국은 우리 테러 걱정되니까는 이제 난민 안 받을래요. 딱 빗장을 걸어 잠그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얄밉죠, 사실은.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미국과 EU의 관계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을 여러 번 해왔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이 반이민 그 행정명령이 다시 불씨를 좀 끼얹는 것 같아요. EU 그 상임의장인 터스크가 27개국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게 이 핵심이 뭐냐면 미국발 변화, 즉 트럼프가 출범한 것이 EU를 공경에 빠뜨린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데요.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 때문에 힘들고 중국 때문에 힘든데 같은 급으로 미국도 우리에게 위협 요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EU와 미국 사이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인식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놓고 네, 대놓고 인정을 했네요. 저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이 유럽의 극우파를 자극할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요. 이번에 행정명령에 가장 열렬히 환호했던 게 바로 유럽의 극우정당이거든요. 딱 행정명령이 나오자마자 네덜란드의 극우정당인 자유당에서 이 안보와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었고요. 이탈리아의 극우정당인 이 북부 리그당 당수 같은 경우는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극단적 주장을 하는 극우정당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트럼프까지 가세라니까 더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참 여러모로 지금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인데요. 이게 앞으로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당분간은 저는 트럼프가 자기 가지고 있는 권한, 다시 말해서 행정명령으로 많이 이렇게 엄포를 놓고 이런 충격적인 정책들을 할 것인데요. 이번 반이민 이 행정명령도 차후에 법안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이민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일종의 기선잡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행정명령이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란지 리더들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거는 뒤에 누가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스티브 배논. 그러니까는 백악관 수석 전략가 및 고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이제 극우 성향을 가진 인터넷 사이트죠. 브라이트바트 뉴스 편집장이기도 하고 라디오 쇼도 호스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지금 뭐 서구의 기독교 세력들이 전부 다 지금 뭐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미국은 지금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에요. 사실 뭐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을 이제 없애버리는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설사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서 비토가 되면 그만이에요. 이 행정명령이 난 다음에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를 보이콧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통과는 됐습니다. 일종의 아직까지는 기싸움이 있고 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공화당에게 기대를 하는 것인데 공화당도 지금 여론을 살필 겁니다. 이게 분명히 반대 목소리도 크지만 내심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추이에 따라서 과연 트럼프와 공화당이 맞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지구촌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 당분간은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이 몰고 올 파장을 계속 좀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